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최근 물가에 인건비까지 올라서 기존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창업 트렌드 바로 무인 점포입니다. 네, 동네 골목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무인 가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가게 운영은 어떻게 하고 또 도둑이 될 위험은 없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창업통TV 김상훈 대표님 모시고 무인 점포 창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뭐 제가 기억나기로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예. 뭐 아니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거기 기계 갖다 놓은 커피숍, 무인 카페, 가게들, 예. 카페, 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나 했는데 예. 요즘은 뭐 어지간한 상가나 골목마다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네. 그 코로나 3년 영향이 가장 컸던 것 아하, 같은데요. 예. 이런 비대면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사람을 직접 마주치지 않고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되게 늘었고요. 특히 뭐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에 7명은 야 요즘 인건비 때문에 무인 창업 생각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무인 아이템 상당히 좀 관심 있는 분들 많고요. 예. 그도 그럴 것이 내년 같은 경우가 최저임금이 9,860원이거든요. 네. 그럼 주유수당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한 1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90년대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0이면 아무리 못해도 원가 3분의 1, 판관비 3분의 1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순이익이었는데 요즘 인건비만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30%가 넘는 매장 많거든요. 인건비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 무인으로 어떻게 창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 계속 커지고 있고요. 예. 전 세계적인 무인 점포 시장 한 5조 2천억입니다만 우리나라도 21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미 1조 시장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무인 창업 시장이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편의점뿐만 아니라 카페, 최근에는 뭐 요 동네 앞 문구점도 다 무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려동물 샵 이런 것도 무인으로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뭐 무인 빨래방, 무인 사진관 해서 야 이제는 무인 점포가 뭐 소비자들한테도 낯설지 않고 예. 창업자들도 야 무인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무인 점포가 늘어난 만큼 또 문 닫는 곳도 꽤 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최근에 무인 카페 한번 이용해 보는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야 로봇가 커피를 타주거나 아니면 자판기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경우인데 네. 무인 카페를 이용할 때 특별하게 저렴한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요즘 커피 저렴한 데 가면 2, 3천 원이면 다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무인도 3, 4천 원 이상은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야 무인 점포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 아마 그게 지속적인 반복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마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 무인 셀프 사진관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또 금방 소비자들이 실증나는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인 반복 구매가 아닌 한번 갔다가 이제는 안 가 이런 수요도 아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 닫는 가게가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 김 대표께서 이제 뭡니까? 퇴직 후 내지는 예. 이제 이래저래 뭔가 개인 창업을 갖다가 염두에 두신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데 예. 조금 사실은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거든요. 예. 지금 저는 그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예. 밤에 이렇게 뭐 좀 산책하다가 예. 무인 카페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맛이 없어요. 맞아.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음식 장사는 반복 구매 아닙니까? 예. 야, 이 집 괜찮다 해서 예. 다시 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뭐 당장의 고구 때문에 조금만 원두 좋은 거 쓰든지 맞습니다. 조금만 비율을 갖다가 예. 신경을 쓰든지 하면은 괜찮네 해서 또 올 수가 있는데 손님 한 번 들렸다 가면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직접 서비스하는 것만큼의 이렇게 만족도를 주는 것은 2배 이상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서비스를 해야만 만족도가 높아가는데 사람이 없는 게 오히려 이게 비대면 시대에는 그게 상당히 이점이었지만 요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주는 게 더 좋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서는 이제 실패 확률도 높다 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무인 가게가 맞습니다. 뭐 어떤 이유나 장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역시 그 요즘 뭐 대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창업이라는 게 내가 조직 생활할 때는 잘 못 느끼지만 내가 직접 사장이 돼 보면 사람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사람 큽니다. 관리. 힘들죠. 예.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매니저 하나, 내 마음에 드는 알바생만 하더라도 이게 사람 관리에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무인 카페 창업은 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오히려 기계만 잘 작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창업 예정자들이 상당히 관심도는 좀 높아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그때 실제로 그 로봇이 타주는 커피를 마셔봤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원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 점주가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레시피도 로봇이 타주니까 일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무인 카페 창업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그 무인 카페는 딱 2가지 컨셉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방식이 있고요. 무인 자판기가 그렇죠. 커피를 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대당 가격이 최하 5, 6천, 여차하면 억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 창업자들은 로봇을 리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 로봇 리스비가 경비로 들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원두커피 자판기 같은 경우도 요즘 자판기 기능이 상당히 다양해져서 대당 가격이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뭐 요즘 무인 카페 같은 경우가 오프라인 직접 이렇게 그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 못지않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뭐 이렇게 로봇 카페도 저렇게 한번 처음에 딱 타주면 처음에는 신기해하는데 한 2번, 3번 가다 보면 저게 뭐 어마어마한 뉴스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지속적인 반복 구매가 돼야 되는데 아마 로봇 카페도 투자 비용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로봇으로 커피를 타서 마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매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무인 카페만큼 또 자주 볼 수 있는 게 이 무인 아이스크림 그것도 할인점. 맞습니다. 편의점 대비로는 가격이 싼데. 이거 그냥 막 집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집어가면 사진에 다 찍히죠. 맞습니다. CCTV가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말씀 난 김에 그 걱정이 들어요. 무인 가게 맞습니다. 이거 도난에 대한 우려. 도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뭐 사람이 지키는 편의점도 매출액 대비 3% 정도는 로스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좀도둑 없을 수가 없죠. 또 그러니까 3개 견물생심이고. 계산하고 5개 가져가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근데 있다 그거를 이거죠. 경찰에 신고해서 잡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생겼고요.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700개, 800개 가맹점이 오픈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스크림 가게는 좀 약간 힘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그나마 하절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단 저렴하게 팔고요. 이럽니다만 우리나라는 또 겨울이 긴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철 한 4개월 동안은 아이스크림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매출을 담보하기 위해서 세계과자라고 하는 동남아 수입 과자도 같이 많이 팔고 뭐 옛날 과자 많이 팔았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옛날 과자, 세계과자가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마진율은 높습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가 아이스크림만 판매하는 매장이 있고 세계과자하고 같이 판매하는 매장도 있고 동네 슈퍼처럼 다른 것도 같이 판매하는 매장도 있기 때문에 상권에 따라서 출점 컨셉을 좀 차별화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뭐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게 우리나라 편의점이 55,000개인데요. 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도 다 아이스크림에도 있고 편의점 가면 다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아이스크림점을 가야 되는 이유가 저렴하다는 건데 글쎄. 그것만으로는 요즘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줄 서는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갖다가 뭘 소개해드리거나 뭘 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예. 한때 그 왜 대표님 인형 뽑기 예. 저희 동네에도 보면 그 뭐 한 집 건너 인형 뽑기 맞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예. 한때는 그거 했습니다. 줄 서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런 게 길게 못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그 길게. 기계 판매한 사람만 돈 번 것 같은데 길게 못 가고 그런 기계들이 또 비싸거든요. 비싸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계라는 게 뭐 최근에 빨래방 마찬가지입니다만 아. 60개월, 5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0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살 때는 비싸지만 이걸 처분하려고 하면 야 매입 가격의 절반도 매입 어디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무인 자판기나 지금 말씀하시는 인형 뽑기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유행했다가 지금 또 거의 없어진 네.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유행성 이런 부분도 좀 잘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이제 집집마다 프린트는 없고 급하게 프린트는 해야 되겠고 맞습니다. 할 경우에 이제 프린트 카페가 있던데 맞습니다. 이게 돈 됩니까? 야, 프린터 카페는 전국에 지금 대학가가 4년제 대학이 한 200개 되는데요. 네. 대학가 앞에 가면 반드시 있었던 복사집 있지 않습니까? 복사집이 없어졌지. 예, 복사집이 네. 무인 프린터 카페로 다 대체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돈이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봤는데요. 네. 특히 저희 사무실 옆에만 하더라도 칼라 프린터 그러면 최소 8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장당요? 예, 그렇죠. 장당 어허. 프린터 복사비가 예, 칼라 같은 예. 경우는. 근데 우리 무인 프린터 카페는 장당 칼라가 한 250원 정도. 그다음에 흑백 같은 경우 한 60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허. 학생들이 저렴하게 그러네요. 복사와 스캔, 그다음에 팩스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요즘 뭐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불황일수록 문구점의 A4 판매량이 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왜요? 열심히 사업 계획 짠다는 거죠. 열심히. 사업 계획 그리고 짜고 또 다 출력해야 되지 출력하고.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프린터 카페는 아마 최근 이런 오프라인 복사집을 대체할 정도로 상당히 좀 그래도 요 되게 이슈가 됐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 근처에서는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전국의 대학가 앞. 그러니까 연간 한 집에도 프린터 다 있는 거 아니야? 연간 뭐 프린터가 178만 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판매하는 이 프린터가 잉크가 비싸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그럴 바에는 야 250원, 60원 주고 구매하는 게 낫다 이런 것 때문에 프린터 카페 대학가에 2개, 3개 운영하는 사람 계속 생기더라고요. 아니, 저희 대학 다닐 때도 보면은 그 카드에다가 현금 충전해서 학교 안에서 예, 예. 프린터 이용하기도 했어요. 예. 약간 그게 이제 점포화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아이템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이득인 것 같은데 실제로 예.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프린터 카페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 비용이 한 7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평균 매출액이 한 5, 6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200, 300 정도. 무인 카페 같은 경우가 투자 비용 상당히 아까 뭐 대당 2천만 원, 로봇 카페 같은 경우 리스로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점포 비용까지 한다면 1억인데요.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평균 매출액을 보면 야,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무인 카페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1, 200 정도도 안 되는 이런 무인 카페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투자 비용이 1억이 넘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인 빨래방이 전국적으로 한 7,000개 정도 영업 중이거든요. 최근에 무인 빨래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빨래방은 마찬가지로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한 달 평균 매출액이 한 900에서 1,000. 이게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900에서 1,000. 여기에서 매출액 대비 한 30-40% 정도가 순이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인 셀프 사진관 최근에 이 대당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차하면 10평, 15평 하면
아무리 못해도 뭐 기계값만 6천, 8천 들어가고요. 네. 인테리어 2, 3천까지 하면 이거 역시도 1억에서 1억 5천이 창업 비용입니다만 한 달 매출 500에서 1,000 거기에 40~50% 정도가 순이익이기 때문에 야 이런 무인이 특히 기계를 사용하는 무인 점포가 투자 비용이 많은 반면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네. 좀 수익성에 대해서 좀 눈높이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인 점포다 보니까 일반 점포는 아무래도 또 운영 방식이 또 다르고 체계 그러다 보면 또 대부분 그래요. 창업하면서 자신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시작하면 일단 뭐 좀 다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그것도 있어요. 곰은 아니지 곰이 제주를 피우는 게 아니고 제주는 곰이 피우고 뭐 예. 한다고 예. 이래 뜯기고 저래 뜯기고 가맹점이 또 가져가는 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예. 좀 주의할 사항이나 좀 참고할 예, 만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네. 브랜드만 해도 한 12,000개 정도가 공정위에 등록돼 있거든요. 네. 그럼 해당 브랜드가 얼마 정도 투자해서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를 예.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페이지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맹하고자 하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보 공개서, 특히나 이게 가맹점 수가 늘고 있는 브랜드인지 줄고 있는 브랜드인지, 아하. 그리고 1년에 몇 개 정도가 생기고 폐업하는 매장은 몇 개 정도 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 몇 개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이게 본사가 개설 마진, 유통 마진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기존 가맹점주들의 운영 만족도 이걸 좀 발품을 팔아서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가맹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